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앞에서 저희가 사찰 음식의 대가라고 이렇게 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월명사 주지이신 지견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주에서부터 먼 길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 TV와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은 계절에 순응하느냐고 너무나 화려하게 꽃이 피고 집니다. 우리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상시처럼 차 한 잔도 나누고 또 밥 한 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빨리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청주 계신 분들은. 그쵸? 네. 우리 스님께서 사찰 음식 이야기를 또 한동안 저희 또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또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에 영상 클립 같은 데서도 찾아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EBS의 한국기행이라는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 우리 스님께서 후배 스님들과 함께 맛있게 이 버섯 그 호박 만두 해 드시는 거 네. 그걸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서는 맛있겠다 하면서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여파가 되게 오래 갔어요. 아, 방송 나가고 나서요? 네. 제가 사실 방송 출연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한국기행이 정말 오래도록 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지 못하는데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주는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또 찾으시고 그 안에서도 정갈한 사찰 음식, 신기하면서도 정겨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정석대로 출발해 볼게요, 스님. 예, 사찰 요리 얘기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은 네. 일단은 계시는 청주의 월명사 홈페이지도 정말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스님. 사실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네. 지금은 홈피 이런 거를 잘 이제 그야말로 네. 홈피 이야기라면 라떼는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그 멈추고 거기서 있는 상태인데요. 네. 워낙 SNS가 많이 발전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렇게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SNS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시죠. 네. 천년의 복밭도량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청주 월명사 이 사찰이 너무 예쁘다고 또 가보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SNS에서 열심히 또 서로 전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월명사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천년 복밭도량이라고 한 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불사를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이제 삼성각을 지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음. 저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삼성각을 제대로 지어놓으면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삼성각을 지을 때 보시를 하면 복밭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천년의 복밭도량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네. 불사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우리 불자들의 정말 복밭, 복전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또 마련한다는 데서 불사하시는 거는 또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사님들 천년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다. 만들어가는 이렇게. 거다. 네. 그렇게 해서 네. 10평도 안 되는 음. 삼성각을 지으면서 네. 그걸 빌미로 네. 230평이라는 요사체를 지었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거들었을 뿐. 네. 삼성각의 그 원력으로 네. 요사차까지 한 네. 방에 쫙. 우리 스님께서 2014년에 주지로 또 부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각 그 건립불사를 쫙 밀어붙여가지고 2019년쯤에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다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처사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네. 저희 도량이 비구스님이 사는 곳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이 네. 이걸 이렇게 지을 수는 없다고. 스케일이. 네, 아. 1년 안에 완전히 역사 창조를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웅전 하나 빼고는 다 바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오시면 이왕이면 절이기 때문에 좀 환하게 튀어서 사람들이 좀 마음 좀 편안해졌으면 심호흡 시원해졌으면 할 수 있게. 네, 그러길 바라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고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수행자는 차를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차요. 네. 네. 그래서 또 찻집을 하나 만들게 되고 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는 그 속성이 있다 보니까 네. 예쁜 커피잔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커피잔을 쫙 늘어놓고 네. 오시면 편하게 그 마음에 드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커피잔을 선택해서 마실 수 있게끔까지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 그 본인이 선택한 잔에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엄청 힐링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네. 대리만족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리만족?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아. 이런 거. 왜 있잖아요. 쭉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 골라 먹는 재미?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차를 마시는 공간을 또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예쁘게 또 네, 해놓으니까. 그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 평상시에 잘 대할 수 없는 것을 거기 오면 대하고 이제 제가 이제 편하면 네. 이제 직접 본인이 빼먹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또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오세요. 아. 아름아름 알아가지고서 저기 절에 가면 그렇게 좋은 데가 있대 하면서 네. 함께 오시고 또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고. 네. 그렇군요. 아, 요 사찰에 그렇게 건립을 크게 하신 또 이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사찰 음식도 있지만은 이렇게 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공간이 크면은 그만큼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저는 쓰리고를 하고 싶었어요. 네. 먹고 먹고 마시고 마시고 즐기고. 즐기고. 네. 네. 그래서 먹는 것은 사찰 음식, 또 마시는 것은 차, 네. 즐긴다는 것은 네. 요가 센터, 명상 센터처럼 해서 네. 먹고 마시고 풀고의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네. 운동이 사실은 요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주어진 여건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지금 먹고 마시고까지만 했습니다. 아, 마시고가 좀 더 이렇게 확 퍼져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마시고와 먹고의 규모를 갖다가 소규모로 또 요새는 또 운영하셔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피부로 못 느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절이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그래도 한 번씩 오시고 정말 어떤 분은 스님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보시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오시지도 않고 네. 통장으로 보내주신 분이 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께. 맞습니다. 사실 밖에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밖에 어려우면 절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절은 안 와도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절에 오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서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기도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또 우리 봉축 연등을 달아야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 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작년에 그리고 보니까 한 등 더 달기 운동을 저희 BBS에서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사찰 살림살이를 한번 또 생각하면서 미리 달고 그쵸. 미리 입금하고 그리고 한 등 더 달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살펴주는 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 불사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작년 초파일 때는 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얼마 안 된 때라 그렇죠. 그동안의 자금도 있고 해서 그게 음. 가능했는데요. 네. 오늘날까지 제가 지금 지켜보자면 음.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네. 여유 자금들이 없으신가 봐요. 아. 와서 이렇게 등을 다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작년에 비하면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서 한 번도 제가 절에 산 지만 50여 년인데 네.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 초파일을 보자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아 이렇구나 정말 받기 어렵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그분들이 초파일이고 해서 등 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절에 선뜻 등을 못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강의를 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빨리 알죠.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저도 아쉽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안 달아주는 마음, 그걸 못하는 마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빨리 정말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 1등이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불자님들 그래도 마음을 내셔서 힘들수록 더욱 보시하고 더욱 더 정진하라는 그런 또 말씀을 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중에도 또 네. 스님도 힘드시니까요 하고 등값을 더 보내시고 그러니까요. 보시 했던 거니까 스님 제가 올해도 그냥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게요. 시간 되시면 우리 월명사 신도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님 뵙고 그 다음에 서로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시면서 우리 스님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조금 이렇게 잡수시고 가시고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월명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70년대 출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천연고찰은 아니지만은 지역민과 참 많은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월명사 주지 직연 스님 하면은 사찰 음식을 또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7살 때부터 네. 절에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네. 절에 살면 또 이렇게 어린아이, 여자아이니까 부엌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보는 대중생활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음식이 좀 익숙해진 편이었고 네. 또 정말 계기가 된 건 음.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저희는 가사 실습이 있었어요. 아, 학교에서 뭐 이거 작게 뭐 만들어서. 만들어 먹는 네네. 거. 네네.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카레라는 걸 먹었어요. 카레. 네. 네. 그랬는데 뭐 양파도 들어가고 그쵸. 고기도 들어가고 아유, 좋아라. 네.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네. 네. 이 맛있는 게 아. 저희 스님들도 좀 드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네. 당연히 양파, 고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절에는 버섯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표고버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 스님들도 그때 이제 카레를 처음 접하신 거예요. 카레가 사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먹던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맛있게 그야말로 신세계를 발견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고 아. 그 행복한 것을 보는 저는 더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음식을 해주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 또 그리고 그런 응용력이 계속 생겼어요. 아니 그러네요. 학교에서는 딱 그 정해진 재료를 가지고 실습을 시켰는데 세상에 절에 우리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선 그런 재료를 못 쓰지.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있는 재료를 응용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스님. 네, 제가 실제 강의해 보면요. 네. 제가 레시피를 보내면 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감자가 없으면 감자를 사러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래서 요리를 못 하세요. 4인분을 만들어서 4인분을 꼭 만들어야 네.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응용을 뺐다 해라. 아하.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이렇게 주지만 네.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만들면 네. 된다. 네. 스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시장 가자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음식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소위 제가 말할 때 이래요. 어떤 야채를 가지고 와도 저는 요리를 다 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재료가 해요. 어떻게 오든지 간에 네. 나는 이것을
사찰 요리로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요. 아. 이제 상추를 많이 먹을 예, 때잖아요. 예. 상추를 가장 현명하게 먹는 거. 네, 싱싱할 때 네, 그냥 쌈 싸 드세요. 그쵸. 네, 조금 시들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겉절이 같은 거 그렇죠. 해먹는데 예. 더 시들었어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을 부쳐 먹습니다. 아, 그 다음 단계 또 있어요. 또 그래도 있어요? 예. 물만 안 나오면 예, 씻어서 네.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상추 된장국이요. 네, 그러면 아. 알싸한 맛이 나면서 네. 상추 여름에 먹으면 네.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어요. 그죠? 아, 그쵸, 식곤증 그쵸. 예. 이런 거 온다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장국을 또 끓여 먹으면 돼요. 아. 그래서 상추를 네. 먹는 단계가 4단계가 있네요. 네,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네.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먼저 음. 생각하자는 거죠.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놀란 게 복령사에서요. 네. 한 200명씩 살 때니까 국 이런 게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두부랑 네. 밀가루를 넣어서 그 남은 걸 쫑쫑 쓸어서 국물을 받친 다음에 네. 국물은 다음에 쓰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국 건지를 네. 다 건져가지고 건져서 다져서 두부나 밀가루를 넣고 전을 부쳐서 먹는 걸 보고 네. 이야. 그때 당시에 정말 신세계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감동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찰에서 바로 공양으로 남기지 않고 먹는다까지만 생각했지 음식을 만들었는데 남을 수도 있잖아요, 스님.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국물과 분리를 시켜서 그 국물은 뒀다 다음에 먹고 네, 건더기는 그렇게 전을 부쳐서 먹고. 네, 야, 진짜 신세계네요, 스님. 네. 그래서 저한테 사참식 강의를 듣고 나면 네. 무언가를 버리려고 하면 제 생각이 나서 아. 한번 주춤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무조건 버리지 않는 법을 네. 버리려면 네. 뱃속에다 버려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상추 요새 정말 많이 나오는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 시들시들해서 이제 못 먹겠다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까 했는데 아 국 끓일 때 한번 넣어봐야겠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또 얻었네요, 스님. 네, 그 대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된장을 조금 다른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진하게 양을- 풀어서. 네. 네. 그러면 쌉싸름하면서 또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해보면은 또 맛있는 또 국거리가 하나 또 생겼어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환경 면에서도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음식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거기서 엄청난 지혜들이 나와요. 교수님 그 카레 라이스에 정말 모든 스님들이 다 이렇게 행복해지시는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이런 게 정말 행복하구나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어린 시절이니까 중학생이니까 네. 그게 구체적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8살 때부터 8살 때부터. 백찜을 찌고 시루를 찌고 아 그렇게 정말요. 했어요. 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크면 떡 장사할 줄 알았어요. 너무 떡을 잘 찌시고 많이 네. 찌셔가지고 저래서. 네. 그 당시에도요. 네. 생일 불공이라고 하면 아. 예전에는 불공을 하면 한 집 한 집 했어요. 네.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네. 떡을 다 쪘어요. 시루에다 다 네. 앉혀가지고. 그리고 시루폼 바르고 이렇게 옆에다 쪘는데 딱 발라가지고. 네. 그런데 8, 9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생일이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축, 생일 네. 쓰고 네. 검은 설탕을 녹여서 그 위에 이렇게 글자대로 어머나. 넣어줘서 쪄주고 이랬어요. 본인의 아이디어로요. 네. 이야. 그러고 나면 좋은 네. 게 뭐냐면 네. 와 너무 예쁘게 잘했다. 이 칭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은 네. 여기서 하셨어요 하면은 네. 다들 박수 치고 그러니까요. 좋아하고. 네, 그렇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칭찬 때문에 네. 음식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스님 그 이제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양력을 보다 보니까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네. 근데 그 사찰 음식을 하신 스님들이 원래 그 사찰에서 그 선생님한테 스승님께 전수 받으면서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면서 보통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아니 사바세계까지 나오셔가지고서 자격증을 따시게 된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어. 고기의 그 느낌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출가를 하시고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강원 졸업하고 한 네. 10년을 있다가 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다시 네. 10년 뒤에 석사를 하게 된 계기가 네. 갑자기 도반스님이 음식을 잘하니까 음. 한번 사찰 음식 강의해봐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러 처음에 이제 복지관 이런 데를 다녔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초로 템플스테이에 사찰 음식을 병행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알아야 아. 사람을 가르쳐야 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석사를 가고 음. 다도학이지만 사찰 음식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는 학교 공부하러 가고 네. 낮에는 주지를 살면서 네. 주말은 연수국장을 하고 네. 또 주중에 강의도 가고 네. 이래가면서 기본으로 그때는 한 1인 5역을 하면서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한식 조리 기능사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저는 더더군다나 7살 때부터 절에 살아서 고기나 물론 생선이나 그냥, 네, 이런 거를 것들. 생선 3단 뜨기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아. 생선 만지지도 못해요. 네. 이렇게 감각이 좀 이렇게 물렁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날 거 만지는 건 싫어해요, 스님. 그죠. 네. 그랬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네. 그걸 하면서 그렇다고 스님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스님은 고기랑 생선은 빼는 걸로 이거 없잖아요. 네. 자격증이니까. 네, 시험 볼 때 만두 나왔어요. 그래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참고 제가 필요하니까 음. 정말 달달 외워가면서 음. 그렇게 해서 따놨어요. 그렇군요. 이게 언제 쓰일까 했어요. 네. 그냥 단지 네. 이력서에 한 줄 추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그 자격증을 따고 한 15, 16년을 네. 그렇게 그냥 한쪽에 이제 그래 놓고는 어. 구석에 놔뒀었어요. 네. 그런데 네. 빚을 발한 게 언제냐면 언제였습니까? 러시아 행사를 가게 됐는데 어떤 행사셨어요? 외국인 그 불교 영화제의 사찰 아. 음식 분야로 또 이제 제가 가서 네. 그 러시아에 있는 롯데 호텔을 제가 들어가서 네. 그 롯데 호텔이 정말 그 주방을 내주지 않는 데인데 이 자격증이 있어서 아. 스님이기 때문에 네. 내줘서 제가 러시아 롯데 호텔에 들어가서 네. 음식을 해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행사를 했었어요. 아.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이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값지게 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스님 뭐 실전은 너무나 많이 하셔서 실적은 엄청 많이 쌓으신 분인데 뭘 하려는데 저희가 조건이 점점점 하면서 네, 그렇죠. 뭔가 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네.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네. 또 이제 어차피 불과 물을 다루고 칼을 그렇죠. 다루는 곳이니까 예.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기도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했기 때문에 네. 그 한식 기능 조리사 자격증 하면 그 느낌도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보상을 그때 받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스님 말씀처럼 뭔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사찰 음식이지만은 그렇게 한번 조리사 자격증이라는 시험에 도전하시면서 이거를 전체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는 약간 좀 그런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또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사찰 음식이었다면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도 알게 됐고 네. 그러니까 조리법도 또 거기서 응용도 사실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이것 때문에도 저도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군요. 네, 우리 지견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일단 보면은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진짜 1인 5역을 하시면서 공부하랴 다도학도 전공하시고 또 조리 자격 기능사 자격증 따시고 그다음에 또 가르치시고 수행하시고 포교하시고 그 와중에 또 제11대 비구니에선 총목장 소임도 또 맡아서 보셨고요. 이 상 받으신 거가 있어서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한국 음식 관광 박람회 금상과 대한민국 산채 박람회 금상을 받으셨어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고은사에 네. 연수국장으로 있으면 사찰 음식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템플스테이에 사찰 음식을 처음으로 제가 접목을 시켜가면서 했을 때 사찰 네. 음식으로 이제 그 관광 박람회랑 이런 데 나갔는데 네. 워낙
그 신선해 보였는지 어. 저희는 상 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군요. 그냥 그러니까 스님들이니까 음. 산책 박람회니까 참조하는 의미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 너무 예쁘게 잘 해놔가지고 상을 주는 또 상을 심지어 받으셨군요.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네. 둘 중에 하나는 네. 오면 네. 동상은 주겠다 하고 아. 상금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네. 알았다 이렇게 하고 아, 갔는데 네네네. 이게 동상을 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너무 어떻게 잘 동상만 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 왜냐면 주변에서 스님들 네. 그걸 너무 잘 차렸다고 아. 동상을 주면 안 된다고. 된다, 안 네, 된다. 원래 약속은 동상 받기라고 나간 건데 그 사실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금상까지 타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스님 손을 잡고 가서 이렇게 절에서 쭉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지금 계시는 월명사를 세우신 그 동찬 스님, 네,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수행을 하셨는데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물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거 보고 오셨겠지만은 네. 본격적으로 사찰 음식을 전공하랍니다 하고 그 길로 나섰을 때 반대는 안 하셨나요? 네,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아까 고은사에서 제가 음. 독립을 해서 좀 한 2만 기를 네. 다른 사찰에 이제 주지 소임을 좀 살았어요. 네네. 그때 살면서 네. 갑자기 구미 계기가 돼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청주로 월명사로 오면서 음. 이제 그 법주사에서 백미백락을 네. 하게 돼서 네. 그때는 이제 온전히 저 혼자 맡게 돼서 음. 하다 보니까 저희 연사쌤도 도와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법주사 가서 해보니까 네. 제가 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아, 그쵸.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직연수임 하면서 하니까 또 기특함도 보이시고 그리고 또 당신 생각보다 네. 제가 좀 잘했나 봐요. 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아. 그 당시에는 이런 걸 하면 그쵸. 어른 스님들한테 네. 혼나고 호정 듣고. 네 그래서 못했던 건데 음. 네가 내 꿈을 다 이루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박사 하면서 이제 동국대학교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상자가 네. 뭐 저기 학교 교수님이다. 강의 나가 네. 이러시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네. 스님한테 스님 꿈을 이뤄드렸으니까 좀 뭐 해주세요. 이렇게도 아. 이렇게 약간 이제 투정 아닌 투정도 좀 부리고 이렇게 해요. 그렇군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우리 때는 이런 걸 하면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는 접어야 됐던 부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네. 제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한 번 더 청주 BBS 생기면서 거기에 네. 사찰 음식 강의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왔었어요. 아, 네네.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머리 깎고 사찰을 아니 음식 강의하려고 했냐 안 된다 이래서 한 번 사실은 꺾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제의가 오니까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업이라서 또 오는구나 싶어서 네. 그때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할 때 시작하는 건 쉽지만은 다들 하지 않을 때 먼저 간다는 건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진짜 보면은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이제는 사찰 음식 하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르꼬르동블루 그 지 학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런던 네. 학교에서 바로 또 우리나라 사찰 음식을 채식 코스로 그 강의 어떤 그 코스로서 인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 강의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봤어요. 네. 이런 게 다 이렇게 앞서가신 분들의 또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네.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네. 사찰 음식의 대가라는 저의 타이틀에 네. 사실은 조금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불편하십니까? 네, 아직은 저는 네. 대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위로 선재 스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되게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들 선배님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 후배들이 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분들은 신이시고요. 거의 천상급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직 그분들도 계신데 제가 네. 저 대가라는 타이틀을 갖는다는 것은 네. 제가 너무 과하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께 선배님들께 네. 정말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음식, 정갈한 음식을 어디서든지 전국 어디서나 심지어는 전 세계 어디서나 좀 찾아서 먹어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는데 요새는 또 판매를 하시는 곳들이 꽤 많아져서 참 네. 다행이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음식도 좀 파세요, 스님 된장 좀 퍼주세요, 파세요, 김치 좀 파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조금씩 주변에 베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찰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먼저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니 무슨 사업을 해? 음, 이렇게 하고 심지어 보살님들도 네. 우리 절에 와서 돈을 주고 먹을 거란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처음에 카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커피를 자연스럽게 그냥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다 왜 무료다. 절에 와서 돈을 주고 먹어?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저는 아름답게 포장했다고 하겠지만 네. 정말 강의만 10몇 년을 밖에 사람들하고 대했어요. 돈 1,000원 쓰는 것도 너무 아끼시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음, 나도 주고 받자. 음.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쓰자예요. 네. 무조건 신도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물론 스님들이 기도도 하고 네. 등도 달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정당하게 벌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그래서 먼저 경전을 찾아서 부처님도 장사를 하라고 했던 걸 받고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네. 계신 분한테 알아봤어요. 네. 조계종 스님으로서 사업을 해도 되는 아하. 거냐까지 네. 괜찮다 소리까지 듣고 음, 정식으로 음, 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하고 세무사까지 두고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딱 영업 허가증부터 다 붙여놓고 네. 우리 다 이렇게 허가 받고 하는 곳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그래서 깨끗하게. 제가 벌어서 네. 불사할게요. 아, 여러분은 물론 그 보시의 공덕은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렇지만 당장 그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멈칫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커피 한 잔 3,000원 내고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그게 또 사찰에 또 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너무 미안해서 제가 벌어서 하고 싶어요. 저는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건 네. 오셔서 보시면 나날이 변해가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년 만에 요사체를 갖다 그렇게 다 올리시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스님 너무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근데 네. 그때 정말 안 밀어붙였으면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엄청날 뻔했어요. 중단을 정말 하고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 이제 누가 물어요. 스님의 봄날은 언제냐? 난 항상 지금 현재가 내 인생의 봄날이다. 이러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럼 지금 스님 말씀하신 항상 나는 지금 현재가 내 인생의 봄날이다.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요. 가끔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아기 때부터 본 신도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실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네. 스님은 인간극장에 나가야 된다.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인간극장 나가면 난 제목도 생각해냈어. 이렇게 제목이 했었거든요. 뭔가요? 아니요 비밀이에요. 나가게 되시면 그때 공개하시는 걸요. 네. 아주 센세이션한 제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를 보고 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고생이다 하고 치부를 했으면 오늘날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첫째는 제가 어려운 시대에 타고났으니까 정말 제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건 인연의 소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서 우리 절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이런 걸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내가 유명해지면 되지. 그러게요. 네.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방송 보고 방송 듣고서는 차철 찾아오는 분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유명한 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별로 제가 유명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전화를 하거나 또 절에 오신 분이 저를 네. 소개할 때 되게 유명한 스님이야 이러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도 항상 봄날이셨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면 저까지도 마음이 봄날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늘 봄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는 되돌아봐도 후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 가지만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 월명사에 부처님 오신 날 가면은 좀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라 그런데요. 음. 부처님 생신이잖아요. 네. 보살님들이 언제 잘 먹어야 돼요. 저희는 기본으로 코로나 이전까지요. 20몇 가지의 사찰 음식 뷔페를 해요. 와우. 단 2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네. 첫째, 네. 줄을 안 서면 이 음식은 없다. 아하. 둘째, 네. 음식 찌꺼기가 한 소쿠리를 넘으면 안 하겠다. 절대 없다 다시는. 왜냐하면 이건 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초파일 날 한 번씩 뒤에 가 설거지 할 때를 가면 저희 네. 신도님들이 스님 음식 쓰레기 아니고요. 바나나 껍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뜨면 엄청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절야 네. 불 거라 물 거라 이래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화분에 물 주는 것조차도 스님이 하도 물을 아끼라고 그래서 줘도 될까요? 이러고 해요 좀. 그렇게 아껴서 그분들 시주의 은혜 그리고 또 함께하는 어떤 절 살림살이를 다 챙겨가는 스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네,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월명사 주지 지견 스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순서인데요. 스님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벗, 나에게 힘이 된 사람 그 누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지견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아가신 저의 뼈를 굵히고 살을 있게 해준 네. 종자 덕자 종덕 노스님입니다. 종덕 노스님. 네. 어릴 때 손잡고 가셨던 그 아니 그 스님이신가요? 7살한테 왜 선택의 길을 물어? 너 절에 갈래? 네 갈래요. 네. 이게 전부였어요. 네. 그냥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노스님이 되게 풍채도 크고 음. 흔히 여장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보고 이렇게 평생을 살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삭발을 하고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1년간 간호를 했어요. 강원도 못 가고 네. 그랬는데 1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화장하는 걸 제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처음 봤어요. 정말 등치도 크시고 5걸음을 못 걸어갈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으셨던 분인데도 돌아가시고는 그때는요 화장을 하면 관이 그대로 뼈가 나왔었어요. 그때 뼈까지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20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물론 흔들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기운이 없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뼈 본 걸. 하얗게 뼈가 나왔던 네. 그 모습. 그러면서 정말 삶은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게 한 그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듯 하지만 뭔가 부처님의 사문유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네.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지견 스님을 있게 해주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절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으로서 인생에 또 큰 가르침을 주신 우리 어른 스님이 인생의 한 사람이셨네요. 네. 네, 오늘 BBS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 월명사 주지이신 지견 스님 모시고 정말 맛깔스러운 이야기들, 진심이 확 와닿는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항상 봄날이시고요. 그 봄날 어느샌가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법을 하신 게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법등명은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오늘 자등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나요? 저는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로 가는 시대고 4차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해도 결국은 내가 있어서 나의 존귀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하는 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나와 인연 없는 모든 생명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아무한테나 화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자비한 마음, 자애스러운 마음은 연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소중한 사람, 자비롭게 대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어떤 것도 우주를 간다 해도 마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바르게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가끔씩 나를 객관적으로 한 발 뒤에서 다시 나를 보는, 반조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의 소중함, 또 나의 부족함이 보일 겁니다. 부족한 것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세상에 악한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몸은 우주로 갈 수 있지만 마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주로 가는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정말 자비한 마음, 다른 사람을 자애롭게 대하는 마음, 이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다면 이 사회가 삭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부터 틀립니다. 밝은 미소, 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이 존귀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존귀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